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늘을 밝히는 것이 따스한 태양빛이 아니라 수천 개의 탄도미사일이 허공을 가르며 만들어낸 붉은 화염의 궤적이라면 말입니다. 창문이 파열음과 함께 흔들리고 땅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공기 중에는 매캐한 화약 냄새와 타오르는 금속의 악취만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디스토피아 소설이나 할리우드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2016년 현재 중동의 붉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언제든 바로 오늘 밤에라도 현실이 될 수 있는 숨막히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2026년의 중동은 정확히 그런 짙은 어둠과 폭발하기 직전에 지독한 긴장감에 짓눌려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피부 밑에서 터져왔던 역사적 상처, 세대를 거듭하며 억눌렸던 종교적 분노, 그리고 피로 쓰인 복수의 맹세는 이제 더 이상 우아한 외교적인 수사나 국제사회의 공허한 경고 따위로 덮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이 두 거대한 적대 국가는 이미 이성과 타협이라는 이름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완전히 건너버렸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의 심장을 향해 차가운 총구를 겨눈 채 누가 먼저 흔들림 없이 방아쇠를 당길 것인가를 두고 피말리는 눈치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레바논의 험준한 국경과 홍해의 푸른 물결 위, 그리고 시리아의 척박하고 버려진 사막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대리전이 끊임없이 피를 부르고 있습니다. 국적을 알 수 없는 무인 드론이 캄캄한 밤하늘을 조용히 가르고 고도로 정교화된 사이버 공격으로 거대 도시의 전력망과 병원의 생명 유지 장치가 일순간에 마비되며 그림자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요인 암살은 이제 뉴스 채널의 하단 자막으로 쏜살같이 지나가는 너무나도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터지는 국지적인 충돌과 파편화된 비극들을 쏟아내며 대중의 공포에 대한 감각을 서서히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산발적인 충돌과 대리전, 그리고 뉴스를 장식하는 화려한 폭발음들은 다가올 진짜 재앙, 즉 완전한 멸망을 가리기 위해 쳐놓은 얇고 기만적인 연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심해의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 바다의 표면은 오히려 소름 끼칠 정도로 기묘한 고요함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지금의 중동 정세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텔아비브의 태양이 내리쬐는 번화가에서 사람들은 애써 농담을 던지고 웃음을 지으며 노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지만 그들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언제 울릴지 모를 스마트폰의 방공호 안내 애플리케이션을 만지작거립니다. 밤이 되면 테헤란의 웅장한 거리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지지만 사람들의 스꺼름 속에는 언제 닥칠지 모를 스텔스 전투기의 공습 공포 속에 짙고 무거운 정적만이 거리를 배회합니다. 겉보기에는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는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처럼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대중의 불안한 눈빛이 닿지 않는 곳, 한 줄기의 햇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양국의 수백 미터 깊은 지하 벙커 안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잔혹한 군사작전들이 차가운 강철 책상 위에 핏빛 지도와 함께 펼쳐져 있습니다. 화상회의 화면 너머로 보이는 지휘관들의 얼굴에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짙은 피로와 함께 국가의 명운을 건 서늘하고 무자비한 결의가 서려 있습니다. 그들이 뚫어지게 바라보는 홀로그램, 화면 위로는 상대방의 핵심 군사기지, 겹겹이 방어된 핵시설, 그리고 수백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잠들어 있는 민간 거주구역을 타격하기 위한 수만 개의 붉은 타겟 좌표들이 맥박처럼 전멸하고 있습니다. 넥타이를 맨 외교관들이 제네바와 뉴욕의 안전한 회의실에서 평화와 자제를 호소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그 순간에도 제복을 입은 군인들은 거대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맹독성의 추진 연료를 주입하고 폭격기의 출격 대기 상태를
단 몇 분 단위로 끌어올리며 피해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쟁이 흙먼지 날리는 국경선에 수만 명의 보병을 도열시키고 오만하게 선전 포고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면 2026년의 전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혀 다른 양상을 봅니다. 그것은 빛의 속도로 해저 광통신 케이블을 타고 이동하는 치명적인 악성 코드로부터 소리 없이 시작될 수도 있고, 텅 빈 우주 공간을 맴도는 적국의 조기경보 위성 센서를 영구적으로 마비시키는 보이지 않는 레이저 빔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최첨단 다층 방공망인 아이언돔과 에로우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극한까지 가동하며 하늘의 투명한 방패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인공지능 방패조차도 사방에서 쏟아지는 수만 발의 빗발치는 미사일과 드론의 무리를 영원히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막아낼 수는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자그로스 산맥의 험준한 바위산, 깊숙한 곳을 파내어 만든 미군 같은 거대한 지하기지에 상상을 초월하는 수량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거미줄처럼 비축해두고 신의 분노와도 같은 단 한 번의 파멸적인 폭풍을 일으킬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째깍거릴수록 타협이라는 이성은 마비되고 오직 철저한 파괴, 아니면 생존이라는 원초적인 두려움만이 두 나라의 심장부를 지배합니다. 상호 확증 파괴라는 낡고 차가운 냉전 시대의 논리는 타협을 모르는 종교적 신념과 맹목적인 민족주의적 관계 앞에서 종이장처럼 힘을 잃어갑니다. 내가 지금 저들의 숨통을 끊어놓지 않으면 내일 아침 내 가족과 내 조국이 잿더미로 변한다는 짐승 같은 공포. 그 압도적인 공포는 최고 지도자들의 눈을 가리고 이성을 마비시키며 국가 안보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버튼을 향해 손을 뻗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천재성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 끔찍한 살상 무기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깊은 증오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파멸의 교차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봄의 어느 날, 그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윙윙거리던 인내의 끈이 마침내 두 동강 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긴장감에 미쳐버린 어느 말단 병사가 실수로 누른 국경선의 오발탄이었는지, 아니면 수개월 동안 슈퍼컴퓨터로 치밀하게 계산된 고의적이고 전략적인 선제 타격이었는지는 더 이상 역사책에 기록될 가치조차 없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의 고요를 산산조각 내는 고막이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강철로 된 하늘의 방공망이 찢어지는 듯한 기괴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축을 뒤흔드는 폭발음이 대지를 때리며 연달아 터지고 불을 뿜는 요격 미사일들이 핏발선 눈을한 짐승처럼 밤하늘로 미친 듯이 솟아올랐습니다. 차갑던 어둠은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지옥의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오직 서로의 심장을 찢어발기기 위해 겨누고 있던 수만 발의 미사일 발사 버튼에 마침내 이성을 잃고 돌이킬 수 없는 피 묻은 손가락이 닿은 것입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억제력이라는 연약한 환상은 유리창처럼 산산조각 났고, 평화와 외교라는 고상한 단어들은 단 몇 초 만에 뜨거운 잿더미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저주받은 땅에 남은 것은 피비린내 나는 압도적인 폭력과 자비 없는 완전한 파괴뿐입니다. 텔아비브의 화려한 지중해변 해안가에서부터 테헤란의 빽빽하고 분주한 바자르 한가운데까지 고요한 밤의 장막을 예리한 칼날처럼 찢어발기는 공습경보 사이렌 소리가 멈추지 않고 미친 듯이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마치 분노한 죽음의 천사가 세상의 끝을 알리며 불어대는 나팔 소리처럼 온 중동의 메마른 대지를 소름 끼치게 뒤덮습니다.
허겁지겁 짐을 챙겨 캄캄한 지하 방공호로 뛰어드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비명과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찢어지는 사이렌 소리에 무참히 섞여 들어가는 가운데 전 세계는 텔레비전 화면과 스마트폰 액정 너머로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이 묵시록적인 생지옥의 광경을 보며 숨을 죽인 채 하나의 무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지 지구 반대편의 불행한 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전쟁을 구경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중동의 완전한 종말을 넘어 우리가 알고 있던 전 세계의 질서와 경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 그 끔찍한 파멸의 카운트다운을 함께 세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라는 거대한 무대는 때때로 우리의 얄팍한 상상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기괴하고 믿기 힘든 반전을 선사하곤 합니다. 오늘날 중동의 붉은 하늘을 가르며 서로의 심장에 미사일을 꽂아 넣지 못해 안달이 난 이란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 두 나라가 태초부터 서로를 찢어 죽일 운명을 타고난 철천지원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책에 먼지 쌓인 페이지를 불과 반세기 전으로 되감아 보면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묘하고도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테헤란의 활주로에서 이스라엘 국영항공사의 여객기가 매일같이 힘차게 날아오르고 텔아비브의 상인들이 이란산 최고급 피스타치오와 양탄자를 사고 팔며 두 나라의 정보기관 요원들이 같은 방에 앉아 비밀스럽게 아랍 국가들의 동향을 분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 이란의 팔레비 국왕 통치 시절만 해도 이 두 국가는 중동이라는 거칠고 변덕스러운 모래바람 속에서 서로의 등을 맞대고 선 가장 든든하고 은밀한 전략적 동반자였습니다. 아랍 민족주의라는 거대한 파도에 둘러싸여 생존을 위협받던 이스라엘에게 비아랍권 국가이자 거대한 영토와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이란은 사막의 오아시스보다 귀중한 동맹이었습니다. 이란은 건조한 이스라엘의 땅에 필수적인 석유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은밀히 공급했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이란의 척박한 땅을 옥토로 바꿀 농업 기술과 왕의 군대를 무장시킬 최첨단 군사 기술을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의 밀월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교류나 거칠애뿐인 외교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심지어 꽃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린 극비 군사 프로젝트를 통해 사거리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첨단 탄도미사일을 공동으로 개발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서로의 수도를 잿더미로 만들기 위해 발사 버튼을 만지작거리는 바로 그 미사일 기술의 기초를 과거에는 두 나라의 과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설계했다는 사실은 역사가 남긴 가장 잔혹하고 소름 끼치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리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도 않았고 영토 분쟁도 없었으며 오히려 아랍권이라는 공통의 적을 견제해야 한다는 완벽한 지정학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실크로드의 우정은 결코 깨지지 않을 단단한 바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79년, 이란의 굳건해 보이던 땅이 밑바닥부터 쩍쩍 갈라지며 거대한 분노의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부패하고 억압적인 왕정에 분노한 민중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고 망명지에서 돌아온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낡고 검은 망토 자락 아래에서 이슬람 혁명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테헤란을 집어삼켰습니다. 혁명의 불길은 단지 왕의 왕관을 태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이란이라는 국가의 영혼과 뼛속 깊은 정체성마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수천 년 역사의 페르시아 제국은 하루아침에 엄격한 율법이 지배하는 이슬람 공화국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들의 세상에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선과 절대악이라는 새로운 잣대가 세워졌습니다. 혁명 직후 가장 먼저 철퇴를 맞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호메이니의 눈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실용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이슬람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형제들의 억압자이자 가장 타락하고 사악한 서구 제국주의의 앞잡이일 뿐이었습니다. 테헤란에 자리 잡고 있던 이스라엘 대사관은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고 그 건물은 곧바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게 넘겨졌습니다. 전날까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비밀 문서를 교환하던 양국의 요원들과 외교관들은 쫓기듯 야반도주해야 했고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공식 명칭은 작은 사탄으로 굳어졌습니다. 이란의 새로운 지도부는 자신들의 혁명적 정당성을 굳건히 하고 아랍 세계의 맹주로 우뚝 서기 위해 이스라엘의 완전한 파괴를 국가의 최우선적이고 신성한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한 외교 단절을 넘어 이란의 뼛속 깊은 증오는 곧바로 치명적인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80년대 초 레바논이 내전의 피비린내로 진동할 때 이란은 혁명 수비대라는 정예 병력을 은밀히 파견하여 이스라엘의 국경 바로 맞은편에 헤즈볼라라는 강력한 대리군사 조직을 탄생시켰습니다. 그것은 마치 적의 침대 밑에 시한폭탄을 숨겨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란은 직접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심장부를 끊임없이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를 얻은 셈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이 비수는 더욱 길고 날카로워졌고 하마스와 후티 반군 등 수많은 무장단체들이 이란의 막대한 자금과 무기, 이데올로기를 자양분 삼아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거대한 불의 고리로 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가만히 앉아 죽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한때 최고의 파트너였던 이란이 핵 개발이라는 넘을 수 없는 선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는 그림자 속에서 이란의 핵 과학자들을 소리 없이 제거하고 원심 분리기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컴퓨터 바이러스를 침투시켰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사이버 공간의 무한한 회로 속에서 두 나라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로의 살점을 물어뜯는 잔혹한 유령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긋나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에게 상대방의 존재 자체는 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세상에서 지워버려야만 하는 절대적인 위협이자 신학적인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79년 한 노종교 지도자의 입에서 쏟아진 분노의 저주가 그저 지나가는 역사적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은 철저히 틀렸습니다. 그 저주받은 씨앗은 오랜 세월 동안 중동의 피와 눈물을 머금고 괴물처럼 자라나 2026년 오늘 마침내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집어삼킬 거대한 불기둥으로 변모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79년의 서늘한 저주가 이 모든 핏빛 파멸의 끝이었을까요? 전쟁은 항상 요란한 포성과 흙먼지를 동반하며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피비린내 나는 갈등은 수십 년 동안 철저한 어둠 속에서 대중의 눈에 띄지 않는 그림자 전쟁의 형태로 뻗자왔습니다. 그것은 총성 없는 전쟁, 지문이 남지 않는 암살, 그리고 보이지 않는 디지털 코드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정보기관인 모사드는 오토바이를 탄 최정예 요원들을 투입해 백주 대낮에 테헤란 한복판에서 이란의 핵심 핵과학자들을 소리 없이 제거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성 코드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의 심장부인 원심 분리기를 미친 듯이 회전시켜 스스로 산산조각 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의 정예 해커 부대는 이스라엘의 국가 기반 시설과 병원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며 사이버 영토를 무자비하게 유린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참혹한 비극과 레바논 국경의 끊임없는 포격, 그리고 글로벌 물류의 대동맥인 홍해를 마비시킨 도발들은 이 그림자 전쟁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대한 화약고임을 전 세계에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무자비하고 통제 불능처럼 보였던 이 잔혹한 유령 전쟁 이면에는 양국 수뇌부만이 철저하게 공유하는 기묘하고도 아슬아슬한 암묵적인 룰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되 전면전이라는 파멸의 문을 완전히 열어젖히지는 않을 정도의 정교하게 계산된 타격. 그것은 마치 시퍼런 칼날 위에서 두 원수가 손을 맞잡고 추는 치명적인 춤과도 같았습니다. 양측 모두 자신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보복의 수위를 조절해 왔습니다. 상대방의 뺨을 강하게 때리되 결코 숨통을 끊지는 않는다는 이 기괴하고도 잔혹한 공식이 역설적으로 중동의 위태로운 평화를 그나마 지탱하고 있었던 최후의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026년으로 넘어오는 핏빛 새벽.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이 살얼음판 같은 균형이 단 하나의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오판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이스라엘 중심부의 핵심 군사 통신망과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이 전례 없는 규모의 사이버 공격에 의해 일순간 완전히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과 귀가 완벽하게 멀어버린 그 짧고도 공포스러운 맹점의 시간 동안 제3국의 영토에 위치한 이란의 외교시설과 군사 고문단 숙소가 정체불명의 대규모 정밀 폭격을 받아 혁명 수비대의 최고 위급 사령관들이 한꺼번에 폭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란의 지도부는 이를 단순한 도발이 아닌 자국의 신성한 주권에 대한 노골적이고 전면적인 침해이자 체제 붕괴를 노린 직접적인 선전포고로 간주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무장단체라는 대리인들의 다슨 등 뒤에 숨어 은밀하게 조종관을 잡고 있던 이란은 마침내 끓어오르는 내부의 분노와 군사적 억제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밀려 직접 타격이라는 절대 꺼내서는 안 될 금기의 카드를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란의 깊은 산속 지하기지에서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수백 기의 자폭 무인기와 거대한 탄도미사일들이 붉은 불기둥을 뿜으며 일제히 솟아오르던 그 숨막히는 밤. 전 세계는 얼어붙은 채 경악에 빠졌습니다. 비록 날아오른 발사체들의 상당수가 이스라엘의 거미줄 같은 다층 방공망과 우방국들의 필사적인 요격 작전에 의해 공중에서 파괴되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사상자 숫자나 물리적 피해 규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이라는 주권국가의 영토에서 발사된 무기가 직접 이스라엘의 하늘을 뒤덮었다는 사실, 그 자체,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체 없이 맹렬한 전투기 편대를 출격시켜 이란 영토 깊숙한 곳에 핵심 군사시설들을 맹폭하며 응수했다는 사실은 양국 사이에 조심스럽게 그어져 있던 마지막 이성의 레드라인이 영원히 불타 없어졌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짙은 어둠 속에서 웅크린 채 서로의 목을 조르던 거대한 두 괴물이 마침내 눈부신 섬광 아래로 걸어나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온전히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그림자에 숨어 조종하던 대리전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컴퓨터 코드와 소음기가 달린 권총으로 은밀하게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던 무대 뒤의 유령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파괴력을 가진 최첨단 살상 무기들과 분노로 무장한 정규군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선들이 아슬아슬하게 교차하던 중동의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누군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오수를 두었습니다.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파멸의 상자가 열렸고 억제력이라는 연약한 환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운명을 쥔 채 남겨진 것은 단 하나의 소름 끼치는 질문뿐입니다. 이미 칼집을 완전히 벗어나 피를 갈구하며 번뜩이는 이 파멸의 검이 과연 수백만 명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기 전에 스스로 멈춰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통제력을 잃고 벼랑 끝으로 질주하는 이 미친 폭주 기관차 안에서 다가오는 끔찍한 충돌의 순간만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세계 지도를 활짝 펼쳐놓고 중동 지역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시선이 이란과 이스라엘 두 나라의 국경선 위에 머물 때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숨이 턱 막힐 듯한 압도적인 크기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란의 광활한 영토는 지중해 연안에 좁고 길게 뻗어 있는 이스라엘보다 무려 80배나 거대합니다. 한쪽이 거친 산맥과 끝없는 사막을 품은 거대한 페르시아의 제국이라면 다른 한쪽은 지도 위에서 손가락 하나로 가려질 만큼 작고 고립된 요새와도 같습니다. 단순히 영토의 크기와 병력의 머릿수만 놓고 본다면 이것은 마치 거대한 골리앗과 연약한 다윗의 싸움처럼 불공평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현대의 복잡한 전장에서도 크기와 덩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진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두 나라가 수십 년 동안 벼려온 치명적인 창과 방패의 진짜 모습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이라는 거칠고 변덕스러운 모래바람 속에서 홀로 빛나는 최첨단 기술의 전사입니다. 그들의 군사 교리는 단 하나의 냉혹한 현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패배는 곧 국가의 완전한 지도상에서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뼈저린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모든 자원을 쥐어짜내어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정교한 군대인 이스라엘 방위군을 만들어냈습니다. 적의 낡은 레이더망을 뜨거운 칼로 버터를 베듯 무용지물로 만들며 소리 없이 하늘을 가르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편대.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최고 수준의 타격 정밀도. 그리고 무엇보다 든든한 초강대국, 미국의 무제한적인 정보 공유와 군사적 지원은 이스라엘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적의 포탄을 공중에서 산산조각 내는 경이로운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돔, 다비드의 돌팔매, 그리고 대기권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에로우 시스템까지 이스라엘은 하늘을 향해 거대한 다층의 투명한 인공지능 방패를 겹겹이 쳐두었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분명 주변의 모든 적들을 압도하는 신의 지팡이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무적의 은빛 갑옷을 두른 이스라엘에게도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이고 태생적인 아킬레스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략적 중심이 완벽하게 부재하다는 끔찍한 지리적 현실입니다. 국가의 영토가 너무나도 좁은 탓에 국경선에서 적의 무기가 발사되는 순간부터 수도 텔아비브의 민간인 거주 구역이나 벤구리온 국제공항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 분, 혹은 몇 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후퇴나 방어선의 재구축을 위한 여유 공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방패는 단 99%의 성공률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수만 발의 미사일 중 단 1%라도 방공망의 그물코를 빠져나와 텔아비브의 고층 빌딩 숲이나 하이파의 화학 공장 지대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타격을 넘어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돌이킬 수 없는 대학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무조건 100% 완벽하게 다 막아내야만 내일의 태양을 볼 수 있는 숨막히는 완벽주의의 저주에 갇혀있는 셈입니다. 반면 이란은 이스라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낡은 공군력으로는 이스라엘의 최첨단 스텔스기들을 도저히 하늘에서 이길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일찌감치 인정했습니다. 대신 이란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가장 거대한 무기, 바로 무한에 가까운 광활한 영토와 험준한 지형을 활용하는 비대칭 전략의 크기를 깨우쳤습니다. 이란의 하늘은 취약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진짜 힘은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 존재합니다. 첩첩산 중
자그로스 산맥의 단단한 화강암 바위 밑 수백 미터 깊은 지하에는 서구의 첩보 위성조차 꿰뚫어 볼 수 없는 거대한 지하 미사일 도시들이 개미굴처럼 끝없이 얽혀 있습니다. 이란은 수십 년간 국가의 모든 부를 쏟아부어 중동에서 가장 거대하고 압도적인 규모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들을 닥치는 대로 생산하여 이 지하 미사일 숲에 차곡차곡 비축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란의 군사 전략가들이 준비한 가장 소름 끼치고 치명적인 악몽은 단순히 강력한 미사일 몇 발을 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무자비한 물량 공세를 의미하는 폐쇄 전술입니다. 이란은 수만 대의 저렴하지만 치명적인 폭약을 품은 자폭 무인기들을 벌떼처럼 한꺼번에 날려보내는 전술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타격이 아니라 지독하게 계산된 경제적 소모전입니다. 단돈 몇백만 원에 불과한 윙윙거리는 싸구려 플라스틱 드론 하나를 격추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최첨단 요격 미사일을 하늘로 쏘아 올려야만 합니다. 이란의 목표는 첫 번째 타격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만 마리의 기계 벌떼를 끊임없이 밤하늘로 올려보내 이스라엘의 방공망 시스템을 과부하에 빠뜨리고 그들이 가진 비싼 요격 미사일의 재고를 바닥까지 완전히 고갈시켜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게 만드는 끔찍한 질식 작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란의 위협은 단지 그들의 국경 안에서 날아오는 금속 덩어리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첨단 레이더가 동쪽의 이란 영토만을 뚫어지게 감시하고 있을 때 진짜 죽음의 그림자는 이스라엘의 머리 위, 북쪽, 그리고 남쪽 등 사방의 국경을 이미 빈틈없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국경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초월하여 주변 아랍 국가들 깊숙이 자신들의 분신과도 같은 무장 단체들을 뿌리내렸고 그들에게 수만 발의 로켓과 정밀 타격 무기를 쥐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일 국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거대한 불의 군단 전체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전례 없는 악몽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압도적인 첨단 기술로 하늘의 옥자를 지키려는 빛의 전사와 거대한 땅덩어리와 끝없는 어둠 속에서 수만 개의 화살을 갈고 닦은 거인의 대결. 이스라엘은 하늘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지만 이란은 지하의 깊은 침묵과 국경선 없는 유령의 군대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절대 뚫리지 않는다는 신화 속의 완벽한 방패와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폭풍 같은 핏빛창의 무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직전입니다. 과연 누구의 은밀한 비밀 무기가 이 숨막히는 생존 게임의 마지막 장을 승리로 혹은 양측 모두의 처절한 파멸로 장식하게 될까요? 2026년의 어느 늦은 밤, 중동의 밤하늘은 우리가 알던 평범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수만 개의 인공 해성들이 핏빛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칠흑 같은 허공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파멸의 체스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오직 상대방을 지도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겠다는 단 하나의 잔혹한 목표를 품은 수만 발의 발사체들이 일제히 지옥의 불을 뿜으며 날아올랐습니다. 고요했던 밤 공기는 고막을 찢는 듯한 엔진의 굉음과 공기를 가르는 파열음으로 가득 찼고 별빛조차 숨죽인 하늘에는 오직 사륙을 향해 질주하는 무자비한 금속 덩어리들의 궤적만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전면전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악몽이 마침내 무거운 빗장을 부수고 현실 세계로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이란의 광활한 영토 곳곳, 첩첩산 중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지하 벙커의 두꺼운 철문들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그 캄캄한 심연 속에서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며 쏟아져 나오는 악마의 군단처럼 수천 대의 자폭 무인기들이 기괴한 엔진 소리를 내며 밤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 뒤를 이어 지표면을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들이 레이더망을 피해 은밀하게 미끄러져 나갔고 마지막으로 대기권 밖까지 치솟았다가
무서운 속도로 내리꽂히는 거대한 탄도미사일들이 웅장한 불기둥을 만들며 묵시록의 맹렬한 서막을 장식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비행체들의 목적지는 단 한 곳, 바로 이스라엘의 심장부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하고 압도적인 PPP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건물을 부수고 인명피해를 내는 1차원적인 파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군사 전략가들이 설계한 이 첫 번째 타격의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다층 방공망. 그 철옹성 같은 하늘에 투명한 방패의 눈을 멀게 하고 숨통을 끊어버리는 과부하 전술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느리고 값싼 수천 대의 자폭 무인기들을 먼저 날려보내 이스라엘 레이더 화면을 하얗게 마비시키고 방공망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극한까지 몰아붙인 뒤 진짜 치명적인 일격인 탄도미사일을 그 혼란의 틈바구니로 찔러 넣는 극도로 교활하고 정교한 죽음의 교양곡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핏물이 얼어붙을 듯한 날카로운 공습 경보가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공포에 질린 채 방공으로 대피하는 동안 지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최첨단 인공지능 요격 시스템이 스스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처절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은 이내 요격 미사일들이 뿜어내는 눈부신 섬광과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는 적의 미사일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불꽃놀이로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방공 시스템은 날아오는 수만 개의 궤적 중 진짜 위협이 되는 것을 찰나의 순간에 걸러내어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기술이 빚어낸 경이로운 기적이자 털끝만 한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숨 막히는 줄타기였습니다. 압도적인 물량 공세와 극한의 첨단 기술이 밤하늘이라는 캔버스 위에서 충돌하며 빚어내는 장관은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매혹적이고 동시에 뼛속까지 소름 끼치는 멸망의 풍경이었습니다. 숨 막히는 방어전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늘 지붕에도 결국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방공망이 끝없이 몰려오는 자폭 무인기 떼를 막아내느라 극도의 과부하에 걸린 틈을 타 어둠을 찢고 내려온 이란의 극초음 속 탄도미사일 몇 발이 요격망의 빈틈을 파고들어 이스라엘 남부의 군사비행장 활주로와 레이더 기지 외곽에 무자비하게 꽂혔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대지가 요동쳤고 하늘 높이 치솟은 검은 연기는 이스라엘 방위군의 절대적인 방패 신화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 없는 비명이었습니다. 단 한 발의 타격이었지만 그것이 가져온 심리적인 충격파는 수만 발의 총탄보다 더 치명적으로 이스라엘 수뇌부의 심장부를 꿰뚫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하 벙커에 갇혀 콘크리트 천장이 무너질 듯 흔들리는 공포를 견뎌야 했던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가장 끔찍한 절망은 머리 위로 떨어지는 폭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압도적인 불바다가 단 몇 시간 만에 끝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끔찍한 소모전의 시작이라는 서늘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늘을 밝히는 요격 미사일의 궤적 하나하나는 수십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의 피와 살이 타들어가는 궤적이기도 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드론을 막기 위해 창고에 쌓아둔 최첨단 요격 무기를 물쓰듯 소모해야만 하는 이 절망적인 수학 공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숨통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내내 단 1초도 쉬지 않고 쏟아지는 파멸의 비구름 아래에서 완벽을 강요받던 방공부대원들의 육체와 정신은 한계점 너머로 비명을 지르며 붕괴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란 본토에서 날아온 파멸의 비가 밤하늘을 온통 붉게 물들이며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시키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이 마주한 진짜 지옥은 아직 그 무서운 입을 벌리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친 눈으로 레이더 모니터를 노려보던 이스라엘 정보 장교들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을 찢는 요격의 섬광 사이로
이스라엘과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는 바로 앞마당에서 기괴하고 거대한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레바논의 울창한 숲속, 시리아의 황량한 고원, 그리고 가자 지구의 폐허 속에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수만 명의 그림자 군단이 일제히 무기를 장전하는 소리가 지축을 흔들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죽음의 비를 막아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계에 다다른 이스라엘의 영토 바로 밖에서 마침내 땅을 가르고 솟아오르는 수백만 마리의 독사떼가 서서히 그 치명적인 동리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사일의 비가 내리는 붉은 하늘 아래 이스라엘의 요새를 사방에서 포위한 국경선의 장벽들이 무참히 허물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너져가는 투명한 방패 하나로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몰려오는 이 거대한 죽음의 해일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란이 결코 이 거대한 전쟁을 홀로 치를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전 세계의 언론과 이스라엘의 첨단 정찰 위성들이 오직 동쪽의 이란 영토만을 불안하게 주시하고 있을 때 이란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목을 사방에서 조를 치명적인 불의 고리를 치밀하고 은밀하게 완성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피와 땀,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키워낸 이 다국적 그림자. 군대의 정식 명칭은 바로 저항의 축입니다. 그것은 단일 국가의 정규군을 능가하는 무서운 헌신과 광신적인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거대한 군사 네트워크였습니다. 레바논의 울창하고 험준한 산림지대에는 이스라엘의 북쪽 심장부를 정조준하고 있는 수십만 발의 정밀 타격 로켓과 게릴라 전술의 달인들인 헤즈볼라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 이스라엘 북부의 방어선을 찢어밟길 준비가 된 이란의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란이 조종하는 유령 군대는 레바논이라는 한 곳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을 돌려 아라비아 반도 남쪽을 바라보면 예멘의 거친 산악지대에서 홍해의 무역로를 틀어진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의 남부 항구 도시들을 향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라크와 시리아의 광활하고 척박한 사막 위에는 수만 명에 달하는 시아파 무장 민병대원들이 언제든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도록 진지를 구축한 채 붉은 복수의 깃발을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이란이라는 단 하나의 국가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중동 전체에 거미줄처럼 깊게 뿌리내린 보이지 않는 제국에 완벽하게 포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란 본토의 미사일이 핏빛 궤적을 그리며 쏟아지는 바로 그 혼돈의 밤. 수십 년 동안 웅크리고 있던 이 불의 고리가 마침내 일제히 화염을 뿜어내며 그 거대한 턱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레바논 국경에서는 수백 발의 대전차 미사일과 박격 포탄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이스라엘의 전방 초소들을 무참히 유린했고 수천 킬로미터 밖 홍해를 건너온 예멘의 무인기 떼가 이스라엘 남부 에일라트 항구의 밤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자폭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동시에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에서도 정체불명의 장거리 로켓포들이 빗발치며 날아와 이스라엘 동부의 레이더 기지들을 타격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동시에 목을 조여오는 이 숨 막히는 동시다발적 포위 공격은 이미 과부하에 걸려 비명을 지르고 있던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망 연산 능력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가장 치명적이고 잔혹한 결정타였습니다. 미사일의 홍수 속에서 이스라엘에 굳건했던 방어선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참혹한 피해 축제는 단지 중동이라는 좁고 메마른 모래사막 위에서 그들끼리 치고받다 끝날 지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어망이 물리적 한계에 다다르고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자 지중해의 푸른 물결 위에
조용히 숨죽이고 정박해 있던 초강대국. 미국의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이 마침내 무거운 탐을 올리고 전투기들의 엔진을 맹렬히 점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중동 내 가장 핵심적이고 신성한 동맹국이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미군의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들이 이란과 예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고, 스텔스 폭격기들이 보복 타격을 위한 은밀한 항로를 계산하며 출격하면서 이 전쟁의 판도는 지역 분쟁을 넘어 전 지구적인 차원의 거대한 충돌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전례 없는 대규모 군사적 개입은 전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던 팽팽한 밧줄을 끊어버렸고,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들을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이란의 뒤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던 러시아와 중국은 무서운 침묵을 깨고 극도로 위협적인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가 항로를 변경하여 중동을 향해 기수를 돌렸고, 중국은 대만 해협의 긴장감을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끌어올리며 태평양에 주둔한 미군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치명적인 체스 군사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두 나라의 오랜 원한으로 불붙은 성냥개비 하나가 이제는 전 세계를 두 동강내고 인류를 멸망시킬 거대한 강대국들의 대리전으로 무섭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다른 국가 국경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동시에 수천 발의 미사일이 날아오르고, 지중해와 페르시아만의 밤하늘 위에서 미국과 이란의 전투기들이 서로를 조준한 채 위험천만한 고개 비행을 하듯 교전 거리내로 진입하던 그 숨막히는 찰나,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 묵시록을 지켜보던 전 세계인들의 심장박동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바다 건너 어느 초강대국의 지하벙커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한 지도자의 무겁고 떨리는 손길이 마침내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붉은색 군사 개입 버튼 위에 조용히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파멸의 카운트다운 속에서 우리는 지금 단순한 중동의 비극을 지켜보는 것을 넘어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최후의 유령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끔찍한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무기는 흙먼지 날리는 사막에 노출된 발사대 위나 굉음을 내며 하늘을 찢는 전투기의 날개 밑에 있지 않습니다. 인류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을 수 있는 진짜 공포는 이란의 험준한 자그로스 산맥, 그 단단한 화강암 바위산 수백 미터 아래의 깊고 서늘한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맥박치며 푸른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위로 쏟아지는 불의 비가 방공망을 찢어발기며 국가의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을 때, 이스라엘 수뇌부는 피말리는 시간과의 싸움에 직면했습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대리군들의 포위망과 무자비한 드론의 물량 공세는 그저 이스라엘의 눈을 가리고 시간을 벌기 위한 거대한 연막일 뿐, 이란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바로 지하 깊숙한 곳에서 우라늄의 농축도를 무기급으로 끌어올리는 마지막 단계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데 성공한다면 방어망이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에게 남은 운명은 오직 방사능 제투성이의 무덤뿐이었습니다. 결단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텔아비브 지하의 벙커 안에서 이스라엘 총리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며 마침내 극비 군사작전의 개시를 명령했습니다. 자정 무렵 네게브 사막의 어두운 비밀 공군 기지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의 최정예 스텔스 전투기 편대가 무거운 침묵 속에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레이더의 눈을 속인 이 검은 유령들은 적국의 삼엄한 방공망을 조롱하듯 뚫고 지나가며 오직 자그로스 산맥의 심장부를 향해 소리 없이 미끄러져 갔습니다. 조종사들은 이것이 편도 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살아서 조국의 땅을 다시 밟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란의 핵심 핵시설인 포르도와 나탄즈는
단순한 지하 군사기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미터 두께의 견고한 자연 바위와 수십 겹의 특수 강화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현대 건축공학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하고 끔찍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일반적인 항공폭탄 수백 발을 퍼부어도 겉면의 바위만 긁어낼 뿐 그 심장부에는 털끝만 한 상처도 입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투기들의 배면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무겁고 파괴적인 특수 벙커버스터 폭탄들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각도와 속도로 같은 지점에 연속해서 폭탄을 내리꽂아야만 바위산을 뚫고 들어가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사실상 기적에 가까운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스텔스 편대가 마침내 자그로스 산맥 상공에 도달하여 치명적인 폭탄의 안전장치를 해제하려던 그 숨 막히는 찰나. 이란의 방공망은 놀랍도록 기괴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촘촘하게 깔려 있어야 할 대공 레이더망은 작동을 멈춘 듯 고요했고, 전투기를 향해 맹렬히 날아와야 할 요격 미사일도 단 한 발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첨단 전자전 재민 기술이 완벽하게 성공하여 적의 눈을 멀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어떤 고도의 심리전일까요? 조종사들의 헬멧 위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가운데 마침내 타겟을 정확히 조준한 전투기들이 일제히 육중한 벙커버스터 폭탄들을 캄캄한 산맥의 짐승 같은 심장부를 향해 투하했습니다. 지축을 뒤흔드는 연쇄 폭발음이 밤하늘의 무거운 고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거대한 벙커버스터 폭탄들이 바위산을 무자비하게 뚫고 들어가 지하 깊은 곳에서 연달아 터지며 거대한 지진파를 일으켰고, 산맥 전체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요동쳤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의 지진계가 미친 듯이 흔들릴 정도로 압도적인 파괴력이었습니다. 위성 모니터로 이 숨막히는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수뇌부의 굳은 얼굴에는 찰나의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란의 끔찍한 핵 야망을 마침내 잿더미로 만들었다는 승리의 확신이자 국가를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성공적인 타격 직후 이란의 군사통신망을 도청하고 있던 이스라엘 정보국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생존자들의 다급한 구조 요청이나 통제력을 잃은 절망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기계적인, 사전에 철저히 약속된 암호문의 전송 소리였습니다. 폭발의 거대한 흙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징후가 이스라엘의 지휘 통제실을 덮쳤습니다. 파괴된 줄만 알았던 자그로스 산맥의 깊은 지하 구덩이에서 방사능 유출의 흔적 대신 전례 없는 강력한 전자기파가 솟구쳐 오르며 하늘에 떠있던 이스라엘 전투기들의 첨단 비행 제어 시스템을 일순간에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최후의 보루인 핵시설을 공습할 것을 수십 년 전부터 정확히 예측하고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핵물질과 핵심 연구원들을 이미 오래전 다른 비밀 장소로 완벽하게 빼돌린 채 텅 빈 거대한 지하 기지를 이스라엘의 최정예 공군력을 유인하여 일망타진하기 위한 거대하고 치명적인 죽음의 덫으로 개조해 두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던 기괴한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라 사냥감이 제 발로 함정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포식자의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최첨단 스텔스기들이 통제력을 잃고 핏빛 밤하늘을 빙글빙글 돌며 추락하기 시작한 그 끔찍한 순간, 지휘 통제실의 스크린 위로 전투기들의 신호가 하나둘씩 검게 꺼져가며 먹먹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모든 것을 걸고 뚫어버린 지하의 구멍에서 뿜어져 나온 것은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치명적인 오만에 빠진 자들을 비웃는 지옥의 메아리였습니다. 그들은 과연 적의 심장부를 도려낸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파멸의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일까요? 국제법이라는 종이장 같은 규칙, 혹은 우방국들의 간곡한 자제 요청 따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무법천지가 도래했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인간이 생존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에 사로잡힐 때 과연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최정예 공군력이 이란의 교활한 함정에 빠져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직후 중동의 시계는 마침내 파멸을 향한 자정, 이른바 최후의 영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양국 수뇌부의 이성은 완전히 증발해버렸고 오직 피로 피를 씻어내겠다는 짐승 같은 복수심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두 나라는 자신들이 오랫동안 금기시해왔던 마지막 조커 카드, 즉 무차별적인 상호 확증 파괴라는 절대적인 지옥문을 활짝 열어젖히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수십 시간 동안 밤낮 없이 쏟아지는 드론과 미사일의 융단 폭격을 막아내며 기적을 연출했던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망은 결국 물리적인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며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투명한 방패가 산산조각난 텔아비브와 하이파의 하늘 위로 이란의 탄도미사일들이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사신처럼 내리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군사기지를 노리던 정밀 타격은 어느새 인구 밀집 지역의 고층 아파트와 상업지구를 향한 무차별적인 학살로 그 끔찍한 성격을 바꾸었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병원, 뼈대만 남은 채 불타오르는 주택가,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아래서 울부짖는 시민들의 모습은 문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란이 노린 진짜 타격 목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부수고 인명피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생명 유지 장치 자체를 영구적으로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해소 담수화 공장이 미사일에 맞아 철저히 파괴되면서 수백만 명의 식수 공급이 일순간에 중단되었고 거대한 발전소들이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전역은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물과 전기가 끊긴 도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문명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스마트폰은 먹통이 되었고 병원에 인공호흡기 전원이 꺼지면서 죽음의 그림자는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존립이 물리적으로 소멸될 위기에 처하자 이스라엘 지휘부는 적의 민간 기반 시설을 압도적인 화력으로 철저히 파괴하여 전쟁 의지를 꺾는 가장 잔혹한 보복 교리인 다이아 독트린을 이란 영토 전체로 확장하여 적용했습니다.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전투기들과 지하 사일로에 숨겨져 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리코가 맹렬히 불을 뿜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핏빛 타겟은 빈 껍데기뿐인 이란의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준경은 이란 경제의 심장이자 국가의 생명줄인 페르시아만, 연안의 거대한 정유시설, 해상 수출항, 그리고 테헤란의 주요 국가 신경망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수백만 배럴의 원유가 저장된 거대한 탱크들이 엄청난 화염을 뿜으며 연쇄 폭발을 일으켰고 하늘을 가리는 검고 끈적한 기름비가 이란의 대지를 죽음의 색으로 뒤덮었습니다. 이란의 경제는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회복 불능의 상태로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숨통을 끊어놓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는 자비 없는 파괴의 도미노가 무서운 가속도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시신과 건물 잔해로 뒤덮였고 피비린내 나는 매캐한 연기가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려 중동은 대낮에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재래식 무기로 서로를 완전히 파괴하는 데 한계를 느낀 혹은 그 한계를 넘어서 버린 두 국가는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 가장 밑바닥에 봉인되어 있던
최후의 무기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지중해 깊은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기동하던 이스라엘의 핵 잠수함 부대가 수면 위로 치명적인 발사관을 열었고, 이란 역시 숨겨둔 지하기지 깊은 곳에서 미지의 거대한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수직으로 세워 올렸습니다. 생존을 향한 공포와 징후가 극에 달한 순간, 이성과 인류에는 한 줌의 재로 변해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소형 전술 핵무기였는지, 아니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전자기 펄스 폭탄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이 끔찍한 사륙전을 감시하던 전 세계의 모든 첨단 정찰 위성들의 센서가 대기권을 뚫고 솟아오른 기괴하고 눈부신 섬광에 의해 일제히 하얗게 타버리며 영구적으로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위성 연결이 일순간에 끊어지고 이란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전역의 모든 통신망이 완벽하고도 소름 끼치는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의 모든 중계 화면이 지지직거리는 흑백 노이즈로 변해버린 전 세계의 거실에서는 뼛속까지 얼어붙는 끔찍한 공포의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섬광 너머의 짙은 어둠 속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생존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방금 중동이라는 거대한 대륙의 일부가 지도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리는 인류 최후의 멸망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것일까요? 눈이 멀어버릴 듯한 그 끔찍한 섬광이 지나가고 전 세계의 모든 감지기 화면이 일제히 암흑으로 변한 뒤 찾아온 것은 무겁고도 소름 끼치는 잿빛 침묵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증발해버린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일그러진 강철과 녹아내린 콘크리트뿐이었습니다. 완전한 절멸을 목적으로 하는 묵시록적인 전쟁에서 영광스러운 승자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허상입니다. 이 끔찍한 사륙전의 끝에서 승자라는 단어는 단지 패배자보다 아주 조금 덜 타버린 잿더미와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폐허를 차지한 채 피눈물을 흘리는 자를 뜻하는 비참하고 조롱 섞인 꼬리표에 불과했습니다. 통신이 끊기고 며칠 뒤 간신히 복구된 군사위성의 렌즈 너머로 포착된 중동의 모습은 우리가 알던 지구의 표면이 아니었습니다. 지중해의 진주라 불리던 텔아비브에 찬란했던 해안가 빌딩 숲은 무자비한 폭격의 형체를 잃고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도로 위에는 불타버린 자동차들의 뼈대만이 뒹굴고 있었고, 다층 방공망이 찢겨나간 자리에 쏟아진 탄도미사일들은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을 거대한 분화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반대편의 이란 역시 처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천 년 페르시아 제국의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던 테헤란의 심장부는 이스라엘의 지독한 보복 타격으로 검게 그을린 채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국가를 지탱하던 거대한 정유시설들은 밤낮 없이 지옥의 붉은 화염을 뿜어내고 있었고, 양국 모두 수백만 명이라는 숫자로도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는 끔찍하고 참혹한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자들의 통곡 소리조차 메마른 모래바람에 묻혀버린 그야말로 완벽한 지옥의 현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청구서는 단지 서로의 목을 물어뜯은 중동의 두 앙숙에게만 발행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영토 내에 쏟아진 폭탄들은 그들의 도시를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던 전 세계의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향해 치명적인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란의 군부가 국가의 멸망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최후의 발악으로 꺼내든 카드는 바로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봉쇄였습니다. 그들은 비축해 두었던 수만 개의 기뢰를 좁은 해협에 무자비하게 살포하고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다국적 유조선들을 향해 남은 지대함 미사일을 모조리 쏟아부었습니다. 거대한 석유 운반선들이
붉은 화염에 휩싸여 침몰하면서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가 흐르던 인류의 대동맥이 단 며칠 만에 완벽하고도 참혹하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텔아비브와 테헤란의 물리적인 붕괴는 단지 전 세계 인류가 경험하게 될 거대한 고통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원유 공급이라는 심장 박동이 멈추자 글로벌 경제는 그 즉시 치명적인 심정지를 일으켰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한 숫자로 폭등했고, 뉴욕과 런던, 그리고 도쿄의 주식시장은 개장벨이 울림과 동시에 끝없는 심연으로 곤두박질치며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횡단하며 전 세계의 혈관 역할을 하던 거대한 화물선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연료가 고갈되어 유령선처럼 멈춰섰고, 아시아와 유럽의 거대한 공장들은 일제히 전원을 끄고 기계의 멈춤 버튼을 눌러야만 했습니다. 어제까지 중동의 분쟁을 텔레비전 화면 너머에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하며 안일하게 커피를 마시던 평범한 사람들은 당장 내일 자동차에 넣을 연료와 식탁에 올릴 빵을 구하기 위해 마트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아수라장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문명이라는 얇은 포장지가 찢겨나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제적 붕괴라는 차가운 겨울 뒤에는 더 끔찍한 재앙이 인류의 목을 조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불타오르는 수많은 유전과 철저히 파괴된 화학단지, 그리고 알 수 없는 미지의 폭발로 인해 찢겨나간 지각 틈새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맹독성의 검은 구름은 바람을 타고 국경과 바다를 훌쩍 넘어 전 지구의 하늘을 불길하게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한낮에도 태양빛을 가려버리는 끈적하고 매캐한 죽음의 재가 비가 되어 중동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의 비옥한 농경지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식량 생산은 곤두박질 쳤고 마실 물조차 맹독에 오염되면서 기아와 전염병이라는 가장 고전적이고 무서운 기수들이 세계 곳곳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초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앞마당을 덮친 폭동과 경제 붕괴를 수습하느라 잿더미가 된 중동에서 서둘러 발을 빼기에 급급했고, 수십 년간 세상을 지배해온 국제연합의 평화 유지 기능은 철저한 무기력함 속에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희생이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도 살아남은 생존자들 앞에는 평화가 아닌 지독한 생존 투쟁의 모래사막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대학살 속에서 인류는 승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아직 그 처참한 폐허 위로 전쟁의 매캐한 연기와 죽음의 냄새가 채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괴된 구시대의 무덤 위로 가장 잔인하고 낯선 규칙들로 무장한 새로운 세계가 이미 그 소름 끼치는 짐승의 형태를 갖추며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동이라는 이 끔찍하고 거대한 심연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피비린내 나는 비극 한 편을 오락거리로 소비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인류의 오만함과 맹목적인 증오가 최소한의 이성과 타협을 집어삼켰을 때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파멸적인 인류의 미래, 그 자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메마른 대지 위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거대한 톱니바퀴가 서로를 짓부수기 위해 무서운 마찰음을 내며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부터 인류가 굳게 믿어온 평화의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인 무기를 쥐고 있다면 두려움 때문에라도 감히 먼저 방아쇠를 당기지 못할 것이라는 이른바 공포의 균형, 즉 억제력이라는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의 투명하고 완벽해 보이는 다층 방공망과 해구산, 그리고 이란의 거대한 지하 미사일, 도시와 사방을 포위한 대리군의 그림자는 모두 이 억제력이라는 위태로운 밧줄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공포를 기반으로 한 억제력은 양쪽 모두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전제하에서만 아주 위태롭게 작동하는 모래성이라는 점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종교적 신념, 뼛속 깊이 새겨진 민족적 자존심, 그리고 수십 년간 쌓여온 피해 복수국 앞에서는 그 어떤 차가운 수학적 계산도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도 순식간에 녹아내려 버립니다. 나의 가족이 피를 흘렸고 내 조국의 심장부가 유린당했다는 원초적인 분노 앞에서는 억제력이라는 방패가 오히려 서로를 자극하고 끝없는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변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가상의 묵시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뼈아픈 진실은 현대전쟁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군사력의 비교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이기느냐, 자폭 드론대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사일의 탄두가 적국의 영토에 닿는 그 찰나의 순간, 국경을 초월하여 연결된 현대 문명의 복잡한 신경망은 그 즉시 붕괴를 시작합니다. 석유의 흐름이 끊기고 통신망이 타버리며 글로벌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이 도미노 현상 속에서 안전지대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단지 중동이라는 지역의 지도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전 지구적인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는 것은 세대를 거듭하며 더욱 기괴하고 거대하게 자라날 증오의 씨앗뿐입니다. 폭탄으로 적의 건물을 부수고 레이더를 마비시킬 수는 있지만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피 맺힌 원한까지 태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무력으로 일시적인 침묵을 강요할 수는 있어도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더 참혹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끔찍한 휴식 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잔혹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교훈은 생존을 위한 최고의 무기는 지하 벙커에 숨겨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하늘을 덮는 스텔스 전투기도 아닌 결국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고리를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내려는 뼈를 깎는 용기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텔아비브의 밤하늘과 테헤란의 새벽 공기 속에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지독한 화약 냄새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이 피로 얼룩진 저주받은 땅에서 인류는 과연 기적처럼 평화의 작은 씨앗을 찾아내어 싹을 틔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또다시 우리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그 무자비하고 끔찍한 파멸의 굴레 속으로 우리 모두를 흔적도 없이 짓눌러버리고 말 것인가요?